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른바 청담 주식부자 부모 피살 사건입니다. 보이시죠? 의문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범인이 휴대전화로 엄마 행세를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희진 동생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행세를 했다. 이씨 부친과 주식 투자 갈등, 동생이 차를 판 돈 5억 원 들고 온 부모,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다 살해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수사는요. 그리고 경호인력 모집을 가장해 중국 동포를 고용한 흔적도 있고 이 3명은 이미 중국으로 도망갔고요. 뭔가를 알고 다 아는 상태에서 기다렸다가 범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휴대전화로 엄마 행세. 범행을 저질렀으면 일단 도망가는 게 통상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이시죠? 역시 이제 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엄마 행세하며 이희진 부모 살해 숨겼다. 둘째 아들과 일상적 대화를 나누며 카톡으로 부모 실종 신고를 늦어지게 했다. 경찰은 계획된 강도살인 영장 신청을 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방 아직 모르는 현금 5억 원. 이거 둘째 아들이 이제 자동차를 처분한 돈의 일부로 보이는데요. 피의자 김 씨는 현금 1,800만 원뿐이고 나머지 돈은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일단 엄마 행세를 했다는 거 이게 통상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뭔가 시간을 끌 필요가 있고 뭔가 다른 게 더 할 게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좀 굉장히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죠. 이 범죄 자체가. 근데 지금 그 경찰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 휴대폰으로 본인이 이제 어머니인 것처럼 둘째 아들과 계속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유인하는 듯한 문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난달 25일 오후가 아마 그 범행 일자로 보이는데 그때 그 아들이 지금 이제 그 둘째 아들이 부가티라고 하는 아주 고급 차를 팔아서 이른바 이제 수폭합니다. 예, 그게 15억에 팔았답니다. 그래서 10억은 통장으로 받고 5억은 현금으로 받아서 그걸 아버지한테 드렸대요. 그러니까 부모님 집에 그 돈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범인 김 씨가 그렇게 큰 돈이 현금으로 들어온다는 거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걸 알고 침입해서 살해하고 그래서 지금 시점들이 딱딱 그 시점들이라는 거죠. 예, 그럼 그런 내용을 그럼 또 어떻게 알았을까? 예,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10억이 더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아들을 유인해가지고 또 그것까지 한 건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본인은 도망을 또 안 가고 있었는지 그렇습니다. 공범 3명은 친따오로 도망을 갔는데 이제 국적이 한국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과거를 보면 또 미국에서 요트 사업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게 망하기는 했지만 그러면 외국 생활이 낯설지는 않을 텐데 그것도 도망을 안 가고 또 편의점을 돌아다니다가 편의점에서 잡힌 거. 분명히 CCTV를 다 찍혔다는 걸 알 텐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미스테리합니다. 저는 좀 더 수사 결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나온 것만큼은 이 사건 자체가 설명 자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희들끼리 얘기해 봐야 이게 모르는 얘기를 자꾸 그리고 자칫 엉뚱한 추정만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나온 부분은 이렇고요.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엄마 행세까지 했다는 부분. 이게 도대체 왜 그랬을까 부분. 아마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캐겠죠. 이유가 뭔지. 아무튼 이 소식은요. 매일 아마 조금씩 진척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치 관련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죠. 일단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얼마 전에 동남아시아 순방을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도 맺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회견 때 말레이시아에 가서 성과된 회견을 그쪽 총리와 같이 했거든요. 회견 때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를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 있어요.
말레이시아에 갔으면 말레이시아 회견하는 말레이시아 국민들을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말을 쓰는 게 통상적인데 인도네시아어로 인사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교 결례 아닐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정상 회담을 마치고요. 그 성과에 대해서 여기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정상회담이 끝난 뒤 마하티르 모하마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제 회견을 한 겁니다. 요렇게 인사를 합니다. 슬라맛 소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청와대는 이 표현이 말레이시아의 오후 인사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전문가들이 그게 아니다 이렇게 지적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말레이시아어가 아닌 인도네시아 표현이다. 그래서 슬라맛 소르는 인도네시아 인사말이라는 겁니다. 실제 말레이시아 인사말은 이게 아니고요. 슬라맛 푸탕이랍니다. 뭐 비슷비슷하긴 합니다만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표현은 굉장히 엄격해야 되는 거고요. 정확해야 되는데 잘못된 표현을 썼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말을 인사하는 격이 돼버렸다. 그래서 결례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기사인데요.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 캄보디아 소개를 하면서 이 순방과 관련해서 대만 건물 사진을 올려놨답니다. 이건 또 그쪽 국민이 봤을 때 이건 또 뭡니까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요. 작년에 외교부는 체코 국명을 또 틀려갖고 표기를 순방 방문을 했을 때 또 항상 구설에 있었죠. 그래서 이게 뭔가가 좀 준비가 미흡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기사 내용은요. 정구합 위원님.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글쎄요. 그 사실관계를 좀 봐야겠습니다만. 그렇죠. 청와대가 조금 더 해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청와대 같아요.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 예. 만약에 저게 기사처럼 사실이라면 물론 이제 외교적 결례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 대통령의 그 연설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순방이라든가 행사 전에 굉장히 엄청난 그 리뷰를 합니다. 그렇죠. 검토를 하고 또 검토를 하고 또 검토를 하고. 대통령이 쓰는 인사말 표현 다 준비가 되고 가는 거죠. 그러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저런 실수가 있었다라면은 그 외교부라든가 담당 그 소관 파트에서 상당히 그 대응을 잘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청와대 홈페이지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사진을 올렸다면은 역시 저것들이 기강회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들어가서 뭐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이라든가 열심히 그 하자는 다잡음이 있었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게 말레이시아어와 인도네시아어를 전혀 모르니까요. 이게 맞는 표지만 이런 지적이 일단 나오고 있다는 거 보니까 뭔가가 차이가 있기는 있나 봅니다. 슬라맛 소르와 슬라맛 푸탕. 뭐 인접한 나라니까 말이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뭐 이게 혼동이 된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수희 변호사. 전체적으로 이제 외교 관련해서 이제 꼼꼼하지 않은 준비 아닌 거냐 이런 거 더 챙겨댔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는 뭐 그 인사말 그리고 이전에 체코 방문했을 때 체코 슬로바키아라고 또 해가지고 슬로바키아하고 이게 떨어져 있는 건데. 그거는 뭐 두 나라 썩 그 제가 만났던 그 체코 사람이 그 슬로바키아하고 이렇게 썩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만 체코슬로바키아는 과거의 이름이죠. 뭐 그런 거는 정말 기초 중에 기초, 기본 중에 기본이 틀렸다라는 게 정말 납득이 안 가죠. 그런데 지금 또 하나는 외교부와 관련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제 다자 외교에 능한 사람이지 양자 외교라든가 이런 거에는 좀 그러니까 아마추어라는 표현이 좀 결례이긴 한데 그러고 또 하나는 외교부 안에 이전 정권에서 그 활동했던 사람들이 많이 배제가 되면서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엘리트 코스를 밟던 사람들이 좀 배제가 됐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수들이 나온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뭐 실수들을 보면 이걸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부터 흔들린다는 거는 또 하나의 그게 상징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이 외교 라인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이 인사말을 제가 그래서 한번 이 기사 보고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 그랬더니 뭐 흔한 그 블로그에서도 푸땅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로 또 틀릴 수 있나 싶고. 지금 오늘 이런 보도가 이제 몇몇 신문에 실렸거든요. 지금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제 설명을 했네요. 청와대가요. 말레이서 인리어 인사 결례 뭐 이런 일 발생하지 않게 만전을 기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오늘 좀 설명을 했네요. 만전을 좀 미리 좀 했으면 이런 기사 안 나왔을 텐데요. 뭐 인사말 작성에서 뭐 좀 혼선이 있었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한 겁니다. 아무튼 조금 문제가 있었긴 있나 봅니다. 이게 표현이 좀 엄격히 구별돼서 쓰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문제 삼은 건 아닌데요. 아무튼 좀 꼼꼼한 이런 일 처리가 좀 더 필요해 보이는 거 아닌가 합니다.